구독자 1만 명 때 어떤 이벤트를 추천하나요?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챗 GPT에게 조금 심도 있는 혹은 예민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챗 GPT가 제공하는 이 자료는 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살짝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재 챗 GPT가 내놓는 대답들이 어마무시한 정확함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의 답변을 내어놓는 정말 너무나도 똑똑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신뢰도를 믿고 오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편향된 기사가 있다던데요. 그 전에 최근에 뭔가 조금 편향된 기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부재 해제를 갖고 자꾸 법인 택시 쪽에서 우리 부재를 다시 묶어라 뭐 이렇게 막 서울시하고 어떤 그런 의견을 자꾸 국토부에 푸시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미 부재는 해제됐고 요금도 올랐는데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정말 요금 오른 요금까지도 다시 뭐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정말 있어서 정말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고요. 이런 기사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불과 얼마 안 된 기사인데 부재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입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금 힘을 겨루고 있다. 대부분 이렇게 부재가 해제되면서 법인 택시들이 자기네들이 손님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티머니 측으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전혀 이거는 사실과 팩트가 다릅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이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진 않고 다음 방송에서 실제로 부재 해제된 이후에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개인 택시들이 정말 많이 나왔냐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 작년 11월 10일경에 서울 개인 택시는 완전히 부재가 해제됐고요. 그전에도 야간 심야 구조는 야간에는 부재가 없이 운행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마저도 궁금했어요. 택시들이 정말 뭐 10,000대가 더 나왔네, 뭐 5,000대가 더 나왔네 했지만 시간대별로 11,000대, 12,000대 나오는 그 수는 정말 일정하더라. 이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2월 달에는 우리가 요금이 인상되면서 실제로 조금 택시들이 늘어나는 것이 맞아요. 상대적으로 손님들도 줄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우리가 정말 좀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데이터는 수입은 또 늘었어요.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인 택시들도 당연히 수입이 늘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개인 택시 해제된 부재를 갖다가 인상된 요금을 갖다 꼬리를 잡는 이런 기사들을 자꾸 여론을 형성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이 전문가분들 뭐 강경우 한양대 물류 교수님께서 3개월 만에 택시 부재 제도입을 다시 고려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인 택시가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지 개인 택시를 다시 묶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라는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석유 파동과 택시기사 건강검 때문에 이어져온 택시 부재는 더 이상 지속될 이유가 없다며 이제는 택시 부재가 시장을 주무르는 도구가 된 만큼 부재를 폐지하고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렇죠. 지금 뭐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 실제 팩트는 부재가 해제됐다고 해서 폐지됐다고 해서 당장 저부터도 근무 시간을 느리거나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정말 극히 일부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팩트로 보여드리고 서론이 너무 길다.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영민아.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챗 GPT에게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챗 GPT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할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 한번 진행해보자고요.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영상 시작합니다.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가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가 다른 거 알고 있나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는 서로 다른 유형의 택시입니다. 개인 택시는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택시로 개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승객을 운송합니다. 개인 택시는 일반적으로 택시 운송업에 대한 허가 및 등록을 받아 운영됩니다. 반면에 법인 택시는 법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택시로 법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소유한 차량을 이용해서 승객을 운송합니다. 법인 택시는 개인 택시와는 달리 법인의 등기, 인적사항, 증명서 등 법인 업무 제출 서류가 필요하며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택시보다 안전한 이미지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조금 글쎄요. 이거는 조금 믿기 힘들지만 어쨌든 계속 읽어드릴게요. 또한 법인 택시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노선 및 구간을 운행하며 일반적으로 법인 계약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 개인 택시는 요청이 들어오면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며 개인적인 용도
정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거의 정확한 답변을 내어주고 있죠. 개인 택시 부재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번에는 개인 택시 부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인 택시 부재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개인 택시 부재는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택시 규제 방식 중 하나로 개인 택시를 규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인 택시 부재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아래와 같은 규제 방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일 최대 운행 건수 제한. 사실은 1일 최대 운행 건수라기보다는 시간으로 제한을 했었죠. 48시간이라고 24시간이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최대 운행 건수가 정해져 있다. 뭐 이 말이 그 말이겠죠. 운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운전 일정을 유지하며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알아서 하고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차량 규격 및 연식 제한. 이거는 법인도 마찬가지인데 개인 택시의 차량 규격 및 연식도 규제됩니다. 대체적으로 규정된 차량 규격 및 연식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인 택시 운행이 금지됩니다. 그렇죠. 뭐 중형 택시는 7년, 뭐 대형 택시는 9년 해가지고 뭐 2년씩 이렇게 연장할 수 있죠. 이는 차량 안전성과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겠죠. 지역 운행 규제. 그렇죠. 시계 영업할 수 없게끔 지역별로 딱딱 구역을 나눠놨죠. 지자체에 따라 지역 운행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일부 도시나 지역에서 개인 택시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지역 내 택시 기업들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정책입니다. 네 번째, 승객 탑승 요금 규제. 개인 택시 운전자들은 일부 지역에서 승객 탑승 요금을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글쎄요, 이거는 그냥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나 시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택시 3부제하고는 조금 관련 없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규제는 일부 개인 택시 기사들이 불법적으로 승객을 태우거나 운전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뭐 완전하게 만족은 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한 80% 정도 만족되는 답을 일단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개인 택시 부재 후 승객들은 만족하는 편인가요? 개인 택시 부재가 해제되고 나서 승객들이 만족하는 편인가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개인 택시 부재 해제 이후 승객들이 만족하는지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 택시 부재가 해제되면서 더 많은 차량이 운행되어 대기 시간이 짧아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이 그래요. 대도시들도 그렇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부재 해제로 인해 개인 택시 수요가 급증하면서 차량 수 부족으로 인한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차량 수 부족이 아니고 차량 수 많아짐이죠. 그 차량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해석상 아마 번역상으로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과도한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승객들의 불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 인상? 글쎄요. 좀 틀린 얘기인데 특히나 대구 지역 같은 경우들이 워낙에 공급량도 많은데 부재까지 풀어서 대다수의 기사님들은 만족하지만 일부 타성에 젖은 기사님들이 부재 다시 묶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수요하고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면허들이 과잉 공급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또한 개인 택시 부재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개인 택시 기사들이 불법적인 운행이나 서비스 거부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택시 부재 해제 이후 승객들의 만족도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인 택시 산악금에 대해 알고 있나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법인 택시 산악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법인 택시 산악금이란 법인 택시 기사들이 택시회사에 가입하거나 근무할 때 지불하는 보증금으로 보통 대출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법인 택시 산악금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일단 읽어볼게요. 이 보증금은 법인 택시 기사들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특정 규정을 지키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특정 기간 동안 근무를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반환됩니다. 하지만 일부 법인 택시 회사들은 법인 택시 산악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택시 기사들이 산악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꼼꼼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 택시 회사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법인 택시 기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산악금 반환 등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뭐 협동조합 택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쿱이라는 것이 있었고 서울에도 이제 협동조합 택시들이 한동안 많이 다니다가 최근에 보이지 않아요. 보증금을 내고 돌려받는 그런 개념인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법인 택시 종사자가 법인 택시 회사에 내는 산악금이란 무엇인가요? 법인 택시 종사자가 법인 택시 회사에 내는 산악금은 일종의 수수료로 법인 택시 회사가 운영하는 택시를 운전하는 종사자가 회사에게 내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산악금은 종사자가 회사에서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비용으로 대개는 종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회사에 지불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일정 비용의 수익을 회사와 종사자가 나누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정확하죠? 이렇게 얼마씩 나누는 법인 택시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법인 택시 회사는 이를 통해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종사자는 회사에서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면서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정확한 답을 해주고 있죠. 자, 이번엔 좀 예민한 질문 해보겠습니다. 법인 택시 산악금이 과도하게 많아서 택시기사들이 배달직으로 이직한 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법인 택시 산악금이 과도하게 많아서 택시기사들이 배달직으로 이직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인 택시 회사에서는 운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사자들이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운전은 체력과 스트레스 요소가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 일부 종사자들은 이를 버티지 못하고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택시 산악금이 높다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업무 환경과 업무 내용에 대한 불만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택시 산악금이 과도하게 많아서 택시기사들이 배달직으로 이직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와 종사자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균형 잡힌 형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답변을 내주고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인 택시는 좋은 직업인가요?
개인 택시는 좋은 직업인가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하네요. 개인 택시가 좋은 직업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택시 운전은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지 않고 운전 시간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 안정성이 낮은 직종으로 평가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실제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했더니 남는 돈이 별로 없더라. 또한 차량 유지 보수 및 기타 경비 등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익과 부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택시 운전은 일정의 자유도와 유연성이 있어서 일정을 조절할 수 있으며 정확하죠. 택시 운전자의 개인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가용도 쓰죠. 일정한 근무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최대 장점이에요. 그렇죠? 또한 운전 시간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면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택시 운전은 건강 문제나 교통사고 위험 등의 불안 요소도 존재합니다. 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또한 택시 운전자의 업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상생활과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택시 운전이 좋은 직업인지는 개인적인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와, 정말 엄청난 대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 10,000명을 앞두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 10,000명 이벤트 뭐 하면 좋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독자 1만 명 이벤트 뭘 해야 좋을까요?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1. 즉석 라이브 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즉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구독자들과 대화하고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식의 방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2. 경품 추첨. 구독자 등 중 일부를 선발해서 경품 추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경품은 유료 구독자 상품이나 자사 상품, 기념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질문 및 답변 이벤트. 좋아요. 구독자들이 채널에서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 질문을 받아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4. 채널 컨텐츠 요청 이벤트. 구독자들에게 원하는 컨텐츠를 요청받고 그중 인기가 많은 주제를 채널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놨는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5. 유튜브 스튜디오 방문 이벤트. 구독자들 중 일부를 선발해서 유튜브 스튜디오 방문을 허용하고 직접 유튜브 제작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이거는 아마 한 10만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구독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벤트를 진행할 때에는 유료 결제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네, 주의를 잘 따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챗 GPT에게 정말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주제들을 물어봤는데요. 대부분의 것들을 정말 잘 대답해 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챗 GPT에게 물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부재 해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정말로 법인 택시들이 얘기하는 개인 택시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법인 택시들의 수입이 감소했는지, 그것이 팩트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표로서, 티머니 매출 자료로서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일부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조차도 개인 택시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하지만 2월 달엔 조금 변수가 있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